달구벌 커먼그라운드와 문화예술인을 위한 한국형 사업공유 협동조합을 설립을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26일 반년의 논의 결과로 대구문화예술 프리랜서 협동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조합은 대구 지역의 문화예술인의 프리랜서들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지역 예술인 청년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프리랜서의 성장, 교류, 기회의 장이 되고자 이 다짐을 담아 F스퀘어라는 이름으로 브랜딩하였습니다. 본 조합은 다양한 구성원들이 협업하여 함께 만들었습니다. 청년 프리랜서의 울타리가 필요하다는 시급성과 중요성에 동의하여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의 엄창호 교수님께서 이사장으로, 대구청년유니온의 이건희 위원장님께서 이사로, 대구협동조합 지원센터의 유기리 센터장님께서 강사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또한 기획 초기부터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금까지 마련해 주신 달구벌 커먼그라운드가 함께하였습니다. 그의 조합의 목적에 동의하여 더 컴퍼니시 협동조합, 이번 주말 소셜 캠퍼스온 대구, 사단법인 대구시민센터, 슬기로운 낙타, 신한회계법인, 노무법인 해움 등의 소속된 분들이 조합원으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본 조합의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합은 양질의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 프리랜서의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둘째, 조합은 프리랜서들에게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프리랜서들을 일정 시간 보호하여 고용 안정성을 높입니다. 셋째, 조합은 프리랜서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콘텐츠 사업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조합은 다음과 같은 부분을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대구 내 기관의 과업의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합니다. 둘째, 대구는 문화예술 콘텐츠 생산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통한 청년 인구 유출을 감소시킵니다. 셋째, 청년 창업을 꿈꾸는 프리랜서들의 역량 교육을 지원합니다. 넷째, 플랫폼 노동자의 정책 제안을 위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면서요, 이 협동조합은 많은 분들이 함께 만들어 주셨는데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년들을 위한 훌륭한 소중한 협동조합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발표 이제는 시민응원 팝업 공유 스튜디오 운영, 청년 취창업, 취약계층 프리랜서 청년 지도사 주제가 되겠습니다. 발표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실행 주체로 참여한 더 컴퍼니시 협동조합의 강은경 대표입니다. 시민 응원 팝업 공유 스튜디오는 청년들의 사회 진입 지원을 목적으로 취업 증명사진을 지원했던 청년사진관 웃는 내일에 확장된 의제입니다. 2020년 한 해 한국장학재단, 영남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 대구동구 청년센터 더 꿈과 협업하여서 본 의제를 실행한 바 있습니다. 2021년에는 대구시 청소년지원재단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협업으로 시민 응원 팝업 공유 스튜디오를 기억을 사진으로 담아드리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실행 중입니다. 공유 공간을 활용해서 코로나19 장기화 사태에 따른 대구 시민들의 높은 피로도를 해소하며 청년들의 취창업을 돕고 프리랜서 청소년 지도자들을 위한 프로필 사진 지원, 5월 가정의 달 맞이로 취약계층 가족사진을 지원하고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진행해 시민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코로나19 대응 활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7월 초에 참여했었던 시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미니 사진전을 개최로 코로나19 응원 메시지를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본 의제의 협력기관으로는 더 컴퍼니시 협동조합, 대구 청소년 지원재단, 대구광역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영남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 동구 청년센터 덕꿈, 한국장학재단이 있습니다. 추진 예정인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청년 창업 지원 기숙사와 연계해 증명사진 및 프로필 사진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곧 진행 예정이고요. 그리고 영남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과는 2학기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본 의제를 실행하면서 두 가지를 좀 크게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진과 공유 공간을 매개로 의제 실행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다는 점과 또 시민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실험이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취업용 증명사진,
청년 창업 준비용 프로필 사진, 취약계층 가족사진 지원과 더불어서 청년 창업자 네트워크, 또 청년들을 위한 코로나 블록 강의 등을 또 기획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더불어서 참여했었던 예비 청년, 창업 청년들의 요청으로 후속 모임이 7월 중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집합적 임팩트의 과정으로서 협업 파트너를 이해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의제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공공기관 그리고 중간조직, 지원조직과 같이 협업을 하게 되면서 공간을 공유하고 자원을 연계하기 위해서 기관 내에서 얼마나 많은 소통과 고민을 해야 하는지를 좀 지켜보게 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업하여 함께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시민사회, 중간지원 조직 등 여러 단위들의 자원 연계를 수고하시는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의 역할이 대구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의제 실행이 점차 확장되고 고도화되면서 지역 문제를 해결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역량이 점차 많이 고도화되고 그런 의미에서 지역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모델들이 많이 발굴되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발표 이제는 사회적 기업과 함께하는 학교밖 청소년 진로 체험 교육 지원 발표는 또 사회적 기업 협의회 회장님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네, 대구 사회적 기업 협의회 회장 허영철입니다. 저희 의제는 사회적 기업과 함께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진로 체험 교육 지원입니다. 저는 탈북자도 없는 일 오래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주제는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저는 제가 가진 꿈 중에 하나는 탈북자, 미혼모, 에이즈 감염인 학교 밖 청소년 이렇게 부르지 않는 게 제 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청소년 프로그램 안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고 탈북자를 지원할 수 있고 미혼모를 지원할 수 있고 그런 사회가 좀 빨리 오기를 스티그마나 낙인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또한 저희가 갖고 있는 꿈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대구의 사회적 기업이 200개 정도가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을 통해서 산업혁명 이후에 저희들을 비롯해서 지금 아이들이 학교라는 제도권을 통해서 열심히 살아오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20년 후에도 유지될 것인가? 저는 굉장히 다른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학교라는 제도에 적응하지 못하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한국장학재단 그리고 캐리스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함께 실험, 도전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양한 친구들이 다양한 주제를 갖고 지금 대구 지역에서 도전하고 있는 200개 사회적 기업에 자기와 적성에 맞다고 생각하는 또 적성에 맞다고 생각하고 뛰어들어도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를 수도 있고 그런 경험들을 함으로써 성인이 되었을 때 자기의 꿈을 꾸고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역 문제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는 과거에 우리 이 플랫폼 이름이 지역 혁신 플랫폼이잖아요. 혁신의 시대를 이런 자그맣고 다양한 주제를 갖고 내어올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창하게 이 친구들한테 우리가 어떤 시혜적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이들이 스스로 경험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찾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의제 해결 플랫폼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으로는 저도 우리 같이 참가하고 있는 장학재단 도움을 받아서 제가 박사과정을 다녔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걸로 지원금을 받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걸로 지원금을 받아서 갈 수 있는 시대가 오게 하는 마중물이 저희 의제가 됐으면 하고 바라어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교육 지원 의제였고요. 다음 발표 의제는 엄마와 동반하는 사회적 모성애 기반 마련과 인식 확산에 대해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서기 왼쪽까지 해주시겠네요.
네, 반갑습니다. 아가수행 협동조합의 김경애라고 합니다. 며칠 전 주말에 제가 한 애기 엄마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왔습니다. 밤중에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친구가 자기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엄마가 보고 싶은데 물어볼 곳이 사주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는 집에 가서 자기가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데 보러 가도 되겠냐고 질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주를 보는 선생님께서 웃으면서 같이 울면서 지금 엄마를 찾으면 더 큰 상처가 되지 않겠냐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9년 동안 미혼 엄마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해온 저희들이 겪었던 경험들은 사실 엄마가 그리울 때 보고 싶은 친엄마가 없는 분들도 많지만 막상 찾아갔을 때 두 번째 버림을 받은 엄마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오늘 이야기하게 된 의제가 바로 사회적 모성애였습니다. 9년 동안 많은 엄마들의 자립을 지원했지만 굉장히 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경험들이 개인의 문제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배운 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신뢰도가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 동반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회적 모성애를 실천하고 연구하고자 하는 저희 협동조합은 우리도 엄마들처럼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엄마의 품을 만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한국가스공사와 올해 함께 결합하게 된 신용보증기금이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미혼모라는 대상을 대상화하여 미혼모들에게만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진행을 해봤을 때 미혼모들의 문제는 미혼모들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앞에 사회적기업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사회 문제는 함께 어울려서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스공사에게 참 고마운 점은 우리 일반 엄마들과 미혼 엄마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그 기반에 도움닫기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의제를 통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사회적 모성애가 조금씩 미약하긴 하지만 조금씩 확장이 되어가고 있으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사회적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회가 엄마 품이 된다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용서가 되는 존재들로 만들어가자는 것을 꿈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몇 년 차 진행을 하면서 그것이 현실로 조금씩 만들어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경험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간의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 아마 그 꿈이 실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스공사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거는 매년 경제적 자립과 정서적 자립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도모하였지만 올해는 가스공사와 함께 엄마들이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양육에 대한 레포 형성을 위해서 키즈 소잉 강사들을 함께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자신의 아이들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을 함께 만나서 경험을 통해서 함께 가정 안에서 어떠한 레포가 형성이 필요한지를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안에서 신용보증기금과는 함께 정서적 자립 기반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도모해보고자 올해 의제가 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엄마와 동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엄마가 누구를 의미할까요? 머릿속에 혹시 미혼모를 떠올리지는 않으실까요? 아닙니다. 저기서 말하는 엄마는 여성 엄마도 아니고 생물학적 여성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엄마가 될 수 있다는, 누구든지 품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자 하는 바로 엄마를 말합니다. 앞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꿈꿀 수 있는 것, 그거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올해 지역자산화 사업이 되면서 달서구 쪽에 큰 공간을 마련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공간이 마련이 된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저희 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미혼 엄마들 뿐이 아니라 양 다리가 절단된 청년도 있으시고요. 알코올 중독으로 집안에만 치과하던 청년도 있습니다. 물론 발달장애 미혼 엄마도 있고 일반 미혼 엄마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몇 년의 시간을 거치다 보니 그분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법을 스스로가 터득해 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사실 가장 큰 배움의 수혜자는 바로 저희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조금씩 더 쌓고 신뢰를 구축하여 저희 사회로 확장이 되어 모두가 함께 사회적 모성애를 실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 모성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발표 의제는 대구형 배달 플랫폼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의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시티 지원센터 최익창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건데 지금 작년에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던 공공배달앱 관련해서 지금은 좀 조용해졌지만 작년부터 전국에서 조금 이슈가 많이 있었고 대구에서도 작년 11월쯤부터 이제 대구형 공공배달앱, 지금 이제 이름을 대구형 배달 플랫폼으로 제가 부르고 있는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었고요. 지금 작년 12월에 이제 사업자 선정이 되고 올해 1월달에 이제 협약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지금 서비스 개발이 진행 중이고 아마 이번 달 말쯤 되면 달서구에 계신 분들은 그 대구형 공공배달 플랫폼을 통해서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빠르면 한 7월 말 8월 초쯤 되면 대구 전역에서 이제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인데 이 공공배달 앱이 시작된 이유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전 지자체가 다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그 높은 수수료 문제들을 해결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똑같이 다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 공공배달 플랫폼을 지역 경제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 여기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까지 가지고 오게 된 계기는 그 다른 지자체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이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문제라 그러면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공배달 플랫폼은 이 하나의 배달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역이 가진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생활 플랫폼으로서 도약을 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의 의제로서 결합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시민들이 많이 생활하는 데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사회적 경제나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톡이나 배달앱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지역에서 어떠한 새로운 서비스나 새로운 공공의 목적을 추가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구 지역에서도 공공배달 플랫폼을 도입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자 플랫폼으로서 활용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 계획에 맞춰서 이 배달 플랫폼을 개발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금은 이제 기본 기능인 배달을 잘 하는, 그리고 지역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는, 그리고 지역 대구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배달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하나의 배달 플랫폼을 통해서 저기에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삼고자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의제를 통해 저희가 그 녹색소비자연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그리고 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외에 또 뭐 소비자원이라든가 다양한 지역의 어떤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과 함께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만들어서 저희가 이 배달 플랫폼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ESG 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 위원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배달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만들어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배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친환경 소비에 관련된 것들을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의제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원래 지속적으로 논의 중인 의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사무국장 이재찬입니다. 먼저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사업은 사회자께서도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올해 부산, 울산 두 개 지역이 신규로 결합하면서 대구를 포함한 10개 지역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10개 지역 각각의 특성이 반영된 문제 해결 과정과 또 지역을 넘어서
비슷한 문제들을 풀어가는 다양한 과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문제 해결에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올해 대구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사무국에서는 온라인, 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약 1000여 개의 시민 제안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이미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단순 확대 의견 또는 비슷하고 중복되는 의견들은 모으고 정리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앞서 발표해 주신 8개의 실행의제 소개에 이어서 간단히 안내하려고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1차로 정리한 시민제안 의견을 환경, 마을, 가족, 노동, 청소년 등 11개의 키워드로 유목화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21개의 제안 의견은 실행을 위해 초기 논의가 진행 중이거나 실행 방향과 주체, 자원 연계 등의 요소들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의제들을 하나씩 다 설명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대구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온라인 홍보 채널을 통해서 앞으로의 진행 사항들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추가적인 제안도 열려 있으니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사무국으로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발표해 주신 8개의 실행의제와 더불어 시민들이 제안해 주신 다양한 의제들을 민간, 행정, 공공 등의 여러 주체가 함께 협업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대구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사무국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하신다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들으신다고도 수고하셨고요. 자, 의제들에 대한 소개를 들으니까요, 2021년 함께 하게 될 여러분들의 활동들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우리 지역에는 해결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문제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같이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해결해 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온오프라인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분들께 대구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앞으로도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사업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는데요. 본 행사는 이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오신 실행 주체 간의 협업 테이블은 스트리밍이 마친 이후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 송출되지 않는 아쉬움은 좀 있지만요, 현장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유튜브 채널 대구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홍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께 소식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손 흔드시고요. 제가 중간에 같이 하는 하면 대구 한번 외쳐주시고, 해결하는 하면 대구 한번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하고 계시는, 이게 대구에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까 강원, 광주, 충남, 충북, 막 경남에서까지 이걸 보고 계시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손 한번 흔들어 주실까요? 예, 함께해서 즐거웠다고. 자, 흔들면서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같이 하는 하면 여러분 대구만 힘차게 외쳐주세요. 같이 하는 대구. 해결하는 대구. 네, 여러분, 네, 즐거웠습니다. 네.